기침이나 가래가 심하면 잠들기도 힘들고 또 어떨 때는 자고 일어났을 때 증상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 많은 곳에서 기침을 하거나 목을 가다듬으면 괜히 주변에 눈치도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기관지염 때문에 기침이 하도 심해서 밤에 가족들 다 깰까봐 참다 못 참아서 눈물 콧물까지 줄줄 나왔던 경험이 있는데요. 오늘 영상은 기침과 가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또 만성이 되어서 오랫동안 기침 가래가 잘 떨어지지 않는 분들이 그 해결책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편입니다. 기침과 가래의 원인은 많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염증으로 인해 생기는 기침과 가래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목이 칼칼하고 계속되는 기침, 그리고 끈적끈적해서 잘 떨어지지도 않는 가래,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평소 기침 가래 안 해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병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우리가 평소에 기침을 하고 가래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유해 물질이나 이물질을 배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연스러운 보호작용 중 하나이며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병적인 이유로 인해서 시도 때도 없이 기침 가래가 계속되면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그 원인을 찾아 해결을 해야 합니다. 호흡기에 생기는 염증을 원인으로 하는 기침과 가래는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 기관지는 평소에 점막으로 보호되고 있는데 건조한 환경이나 이물질 등으로 점막이 마르고 손상을 받으면 기관지에 쉽게 상처가 나 염증이 생깁니다. 우리 몸은 이 점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그 과정에서 끈적한 가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래나 염증 등이 코나 후두, 그 기관지에 있는 기침 수용체를 자극하게 되면 기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관지에 점막이 마르면 염증을 유발하고 그 염증으로 인해서 기침과 가래가 생깁니다. 목에 통증을 동반하는 기침과 가래가 오래되면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고 폐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 증상이 좀 오래간다 하시면 집체 없이 병원에 방문하셔야 하고, 원인인 염증을 치료할 수 있게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개선하고 꾸준히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염증 관리와 기관지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우선 기관지 건강을 위해서는 평소 마스크 쓰기를 생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많은 곳은 될 수 있으면 피하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외출을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평소에 물을 많이 마셔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기관지가 건조해지는 게 원인이 되는 만큼 충분한 수분 공급이 우선시 돼야 합니다. 평소에 가습기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느 병원을 가던 하는 얘기라 좀 식상할 수 있는데요. 염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걷기나 수영, 자전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평소에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염증에 유산소 운동이 좋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운동은 적어도 일주일에 3번, 30분 정도를 숨이 찰 강도까지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운동 부족으로 폐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쉽게 숨이 차고 가래를 뱉어내기도 힘든데, 만약 이렇게 운동하는 게 힘든 상황이라면 햇볕을 쬐면서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기침과 가래 증상을 완화하고 염증에 좋은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표적이고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건 생강입니다. 생강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기관지 관련 약재로도 많이 쓰이고 항균과 항암 효과가 뛰어난 좋은 식재료입니다. 또 한약을 만들 때 생강과 대추는 꼭 들어가는 재료인데 여러 가지 약재를 조화롭게 하고 독성을 줄이며 다른 성분들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염증을 유발하여 피해야 하는 음식도 있는데 바로 설탕입니다. 많은 연구 결과로 염증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음식의 대표로 설탕을 꼽습니다. 설탕을 먹으면 혈당이 쉽고 빠르게 올라가고 당분이 혈액 속에 남아있다가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유해한 화합물을 만들고 그게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설탕 같은 인공당은 피하고 천연당인 꿀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꿀은 생강처럼 항균과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고 한의학에서는 기관지를 부드럽게 하고 만성기침이나 마른 기침에 효과가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생강과 궁합도 좋기에 생강즙과 꿀을 같이 드시면 염증 완화와 기관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꿀과 같이 드시면 좋은 음식이 또 있습니다.
바로 도라지인데요. 도라지는 한방에서 길경이라고 하며 기침을 먹게 하고 가래를 삭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도라지의 사포닌 성분은 염증 개선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사포닌은 도라지 껍질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도라지는 껍질까지 먹을 수 있게 껍질째 가루를 내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껍질째 푹 쪄내는 것도 좋습니다. 또 농촌진흥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도라지를 60도로 가열했을 때 사포닌 함량이 8배까지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꿀과 함께 차로 끓여 드시면 도라지의 씁쓸한 맛도 잡을 수 있고 궁합이 좋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라지를 드시면 가래가 더 생긴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도라지가 기관지 점막의 분비를 증가하게 하기 때문인데 실제로 약효가 잘 듣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기침과 가래의 원래 기능은 몸속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입니다. 이렇게 생긴 가래는 전염성 질병이 없다면 삼켜도 무방한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도라지만 먹기에는 약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생강과 꿀을 같이 넣어서 도라지청이나 도라지차로 드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또 도라지의 약성을 더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흑도라지로 만드는 겁니다. 흑도라지는 도라지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9번 찌고 9번 말려서 만듭니다. 구중구포라고 하는데 구중구포를 하는 이유는 나쁜 성분을 날리고 좋은 성분을 더욱 끌어내기 위함입니다. 도라지의 쓴맛을 억제하고 유용 성분들의 흡수를 돕습니다. 흑도라지를 앞에 말씀드린 생강, 꿀, 대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도라지와 비슷한 사포닌 계열을 갖고 있는 삼과 함께 드시면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제거하는 정말 좋은 기침가래 약이 됩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보시면 이 모든 성분이 들어있는 흑도라지청 링크를 남겨두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참고해보세요. 이 흑도라지청은 밭에서 나는 일반 백도라지가 아니라 경북 봉화 황악산에서 채취한 6년근 산도라지로 만들어서 그 약효가 특히 좋습니다. 산도라지는 많이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산도라지 채취 시기에 맞춰 영상을 따로 제작할 예정이니 채널 구독하시면 소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몇 개가 더 있습니다. 기침에 특히 효과가 있는 맹문동은 차로 끓여 드시는 게 좋고 또 겨울철에는 은행을 하루에 7에서 8알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리할 때 들기름이나 올리브유, 아보카도 오일 등을 활용하시면 우리 몸의 점막 강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침 가래 그리고 그 원인인 염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한 관리로 이러한 증상 등을 초기에 잡는 것입니다. 평소에 꾸준한 운동을 하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식단에 신경을 쓰시고 증상이 심하면 꼭 병원에 방문하셔서 진단받아 더 큰 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저도 이번 내용 준비하면서 기관지 건강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